촌스럽다고, 사진에서 빼버린다고, 40년 우정이라 믿었던 친구들. 하지만 그들은 한 사람을 천천히 지워가고 있었습니다. 명품을 입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골에 산다는 이유로, 조용하다는 이유로.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한 그들.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한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30만 평의 숲을 소유하고 국가 인증 프리미엄 센터를 운영하며 6개월 예약 대기가 밀려있는 그곳의 주인이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반전의 날 모든 것이 드러났을 때 그들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켜온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만했던 이들이 깨닫게 된 진실.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진짜 가치를 놓치고 있지는 않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진짜 품격이란 무엇인가? 진짜 우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삶의 가치란 무엇인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어느 가을 오후, 시골의 작은 카페 숲길. 창밖으로 단풍이 붉게 물들어가고 손님 하나 없는 카페에는 커피 향만이 그윽하게 흐릅니다. 나무 테이블, 빈티지 의자, 오래된 책장. 정은이 10년 전 도시를 떠나 이곳에 만든 작은 안식처입니다. 정은 58세. 강남에서 나고 자랐고 명문대를 나와 대기업에 다녔던 사람. 하지만 10년 전 삶의 방향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이 물려주신 시골의 땅. 그곳으로 내려가 조용한 삶을 살기로 한 것입니다. 친구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은아, 미쳤어? 왜 시골로 가? 강남에서 얼마나 좋게 살았는데. 하지만 정은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화려함보다 숲의 고요함이 더 소중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 자기 자신의 마음이 더 중요했습니다. 카페를 열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며 정은은 자신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정은에게도 놓을 수 없는 인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동창 모임 은비회. 미란, 수진, 영희, 경숙, 혜자 그리고 정은. 6명의 친구들.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 40년 가까이 우정을 이어온 사이였습니다. 졸업 후에도, 결혼 후에도, 아이를 낳고 기른 후에도 그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만났습니다. 정은에게 은비회는 단순한 친구 모임 이상이었습니다. 청춘의 추억, 삶의 동반자, 서로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들. 하지만 언젠가부터 그 관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은비회는 도시의 레스토랑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오늘도 6명의 친구들이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천장이 높고 샹들리에가 반짝이며 와인셀러가 벽면을 가득 채운 곳. 정은은 이곳까지 오는데 버스와 지하철을 3번이나 갈아타야 했습니다. 2시간 30분. 하지만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그 정도 시간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미라는 강남에서 남편과 함께 부동산 사업을 하며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살고 명품 옷을 입고 해외여행을 자주 다닙니다. 자연스럽게 모임의 중심이 된 미란. 그녀가 제안하는 장소, 그녀가 정하는 메뉴, 그녀가 선택하는 모든 것. 친구들은 미란을 따랐습니다. 수진도 남편이 의사라 여유가 있었고 영희는 대기업 임원 부인이었고 경숙과 혜자도 각자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은만은 달랐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살. 친구들 눈에는 정은이 점점 초라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미란이 웨이터를 부릅니다. 여기요, 와인 리스트 좀 주세요. 메뉴를 훑어보던 미란이 말합니다. 애들아, 오늘은 내가 추천하는 와인 한번 마셔봐. 이탈리아 토스카나에서 직수입한 거야. 지난번에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와이너리에서 마셔봤는데 진짜 환상이더라. 한 병에 30만 원 하는데 우리 이 정도는 마셔줘야지. 친구들이 웃으며 화답합니다. 역시 미란이는 안목이 있어. 우리 언니 덕분에 고급 와인 마시네. 하지만 정은만은 조용히 미소만 짓습니다.
30만 원. 정은의 카페에서 하루 매출이 그 정도입니다. 한 병의 와인 값이 자신의 하루 수입과 같다는 사실이 정은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와인이 따라지고 음식이 나오고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너희 들었어? 수진이네 딸 미국 유학 간대. 헐 대박. 어느 대학교? 보스턴에 있는 대학이래. 학비만 1년에 8천만 원 넘는데. 역시 수진이네는 다르네. 정은은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포크를 놓습니다. 자신의 카페 직원에게 주는 월급이 200만 원. 그 돈도 빠듯하게 마련하는데 친구들은 1년에 8천만 원을 학비로 쓴다고 합니다. 정은은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낍니다. 식사가 끝나고 미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합니다. 자, 오늘 사진 찍자. 우리 이번엔 인스타에 올릴 건데 예쁘게 찍어야 돼. 내가 새로 산 명품 재킷 자랑도 해야 하고. 친구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섭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매만지고 립스틱을 다시 바르고 옷매무새를 가다듬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모이는 5명. 그런데 정은만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경숙이 정은을 부릅니다. 정은아, 너도 와. 같이 찍자. 하지만 미란이 슬쩍 말을 끊습니다. 아, 정은아. 미란의 목소리가 묘하게 조심스럽습니다. 미안한데 있잖아. 이번 사진은 우리 4명만 찍으려고 해. 정은이 미란을 바라봅니다. 왜? 있잖아. SNS 올릴 건데 사진 톤이 중요하거든. 옷 색깔이랑 분위기 같은 거. 근데 내가 입은 옷이 좀. 미란이 말을 흐립니다. 좀 뭔데? 정은이 조용히 묻습니다. 아니,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좀 수수하잖아. 우리는 다 명품 브랜드 입고 있는데 내 옷은 좀 그렇잖아. 사진이 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순간 정은의 시간이 멈춥니다. 정은은 자신이 입은 옷을 천천히 내려다봅니다. 오래전에 산 남색 가디건. 시골 시장에서 3만 원에 산 옷. 깔끔하고 단정하지만 미란이 입은 300만 원짜리 명품 재킷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정은의 귓가에 미란의 말이 울립니다. 수수하잖아. 안 어울릴 것 같아서.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정은도 잘 압니다. 촌스럽다. 우리 수준에 안 맞는다. 정은이 억지로 웃으며 말합니다. 응, 괜찮아. 너희끼리 찍어. 나는 그냥 여기 앉아 있을게. 정은아, 이해해줘. 우리도 너 생각해서 그러는 거야. SNS에 올렸을 때 내가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면 기분 나쁠까봐 그러는 거잖아. 미란의 말에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정은아. 우리가 너 배려하는 거야. 배려. 정은을 사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배려라고 합니다. 정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입니다. 플래시가 터지고 4명의 친구들이 환하게 웃습니다. 하나, 둘, 셋. 치즈. 정은은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봅니다. 마치 유리병 너머의 사람처럼,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사진이 찍히고 친구들이 핸드폰으로 사진을 확인하며 깔깔거리고 웃습니다. 이거 잘 나왔다. 나 이쁘게 나왔네. 미란 언니 재킷 진짜 잘 어울려. 정은만 혼자 테이블에 앉아 텅 빈 와인잔을 바라봅니다. 모임이 끝나고 정은은 혼자 지하철을 탑니다. 버스로 갈아타고 다시 버스로 갈아타고 2시간 30분을 달려 시골의 작은 카페로 돌아옵니다. 밤 10시. 텅 빈 카페. 정은은 불을 켜고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혼자 마시는 커피. 스디슨 아메리카노. 정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촌스럽다는 게 뭘까? 내가 도시를 떠나서? 명품을 입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친구들 사진에도 낄 수 없는 걸까?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걸까? 아니지. 무너진 게 아니야. 애초에 내가 그 안에 없었던 건지도 몰라. 정은은 컵을 닦으며 조용히 눈물을 참습니다. 울고 싶지만 울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울면 정말로 자신이 초라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은은 혼자서 눈물을 삼킵니다.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가 어느새 보이지 않는 선으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선은 너무 얇아서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정은만은 선명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은은 다시 은비회 모임에 참석합니다. 이번에는 미란의 집에서 모임을 갖기로 했습니다. 정은은 케이크를 하나 사들고 미란의 집으로 향합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5층으로 올라갑니다. 미란의 집. 현관문을 열자 펼쳐지는 넓은 거실. 50평이 넘는 평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뷰. 어머, 정은이 왔어? 어서 와. 미란이 반갑게 맞이합니다. 하지만 정은은 그 반가움이 진심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눕니다. 미란아, 집 진짜 좋다. 인테리어 새로 했어? 응, 지난달에 이탈리아 가구로. 전부 바꿨어. 소파만 3천만 원 했어. 헐, 대박. 정은은 소파에 조심스럽게 앉으며 자신의 카페에 있는 10만 원짜리 중고 소파를 떠올립니다. 대화가 계속됩니다. 너희 이번에 호주 여행 간다며? 응, 애들 방학 때 2주 동안 다녀올 거야. 정은은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가본 지 10년이 넘었고 명품도 살 여유가 없습니다. 정은은 점점 투명인간이 되어갑니다. 며칠 후 은비회 단체 채팅방에 미란이 공지를 올립니다. 오후 3시 22분 정은은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다가 핸드폰 알림을 확인합니다. 은비회 단톡방. 미란의 메시지. 애들아, 대박 소식. 이번에 우리 여행 갈까? 강원도 프리미엄 리조트 예약했어. 친구들의 답장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와, 어디야? 강원도 어디? 언제? 미란이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평창에 있는 리조트야. 온천도 있고 스파도 있고 레스토랑도 미슐랭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래. 완전 럭셔리해. 11월 둘째 주 2박 3일. 1인당 80만 원 정도 할 것 같아. 친구들의 답장이 이어집니다. 좋다. 나 완전 기대돼. 역시 미란이. 오랜만에 제대로 쉬겠네. 정은은 핸드폰을 들고 잠시 망설입니다. 80만 원. 카페 한 달 순수익이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정은은 조심스럽게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나도 갈게. 일정 맞춰 놓을게. 전송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정은의 메시지 이후 채팅방이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보통은 답장이 쏟아지는데 아무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5분, 10분, 15분. 침묵이 흐릅니다. 정은은 불안해집니다.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 그때 핸드폰에 개인 메시지 알림이 뜹니다. 미란입니다. 정은은 메시지를 엽니다. 미란의 메시지. 정은아, 있잖아. 이번 여행은 우리끼리만 가려고 해. 정은의 손이 멈춥니다. 우리끼리만이라는 말. 그 말 속에 너는 제외라는 의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미란의 메시지가 계속됩니다. 리조트가 좀 고급스러운 곳이라서 너는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금액도 1인당 80만 원 정도 하거든. 내 형편에 부담될까봐 걱정돼서 그래. 우리도 내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해해줘? 정은은 핸드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봅니다. 내 형편에 부담될까봐. 그 말이 정은의 가슴을 찌릅니다. 정은에게 80만 원이 불가능한 금액은 아닙니다. 카페를 한 달 운영하면 그 정도는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라는 정은이 그것도 못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쩌면 정은을 배제하기 위한 핑계일지도 모릅니다. 정은은 답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솔직하게 말할까? 나도 80만 원 낼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
더 초라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 정은은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응, 알았어. 괜찮아. 너희끼리 다녀와. 재밌게 놀다 와. 전송. 답장을 보내고 정은은 핸드폰을 카운터에 내려놓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힙니다. 정은은 카페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하지만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날 밤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정은은 혼자 카페 청소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정리하고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인데 오늘은 유독 힘이 듭니다. 정은은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다가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 걸까? 친구들한테 짐이 되는 걸까? 내가 시골에 산다고, 내가 카페를 한다고, 내가 돈이 없다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친구가 아닌 걸까? 40년이야. 40년 동안 함께 했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20대, 30대, 40대, 50대를 함께 보냈는데, 이제 와서 나는 그들에게 불편한 존재가 된 걸까? 정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텅 빈 카페 바닥에 눈물이 떨어집니다. 정은은 억지로 눈물을 참으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목이 메이고 어깨가 떨립니다. 정은은 걸레를 꽉 쥐고 조용히 웁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눈물만 흘립니다. 40년 우정이라고 믿었던 그 관계. 언젠가부터 정은은 그 안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천천히 그렇게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진에서 빠지고 이제는 여행에서도 빠집니다. 다음엔 무엇에서 빠지게 될까요? 아니, 어쩌면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서 정은은 지워진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 후 단체 채팅방에는 친구들의 여행 준비 이야기가 오갑니다. 오전 11시 정은은 카페에서 손님을 응대하며 핸드폰 알림을 확인합니다. 은비회 단톡방. 읽지 않은 메시지 37개. 정은은 메시지를 엽니다. 옷 뭐 입지? 나 수영복 샀어. 강원도인데 실내 온천 수영장 있대. 나도 어제 백화점 가서 수영복이랑 가운 샀어. 미라나 맛집 예약은 했어? 당연하지. 리조트 내에 미슐랭 레스토랑 있는데 거기 코스 요리로 예약했어. 대화가 계속 이어집니다. 스파 프로그램도 있대. 마사지 받고 오면 완전 힐링될 것 같아. 우리 이번에 제대로 쉬고 오자. 인생샷도 찍고. 정은은 그 대화를 보며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끼어들려고 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수영복? 정은은 수영복도 없습니다. 미슐랭 레스토랑? 정은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정은은 그저 채팅방을 보기만 합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듯 자신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듣듯 정은은 채팅방을 나가려다가 손을 멈춥니다. 나가면 안 돼. 그럼 진짜 끝이야.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손님을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밝게 웃으며 손님을 응대하지만 정은의 마음속은 어둡고 무겁습니다. 그날 밤 정은은 카페 문을 닫고 2층 자신의 방으로 올라갑니다. 작은 원룸.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정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핸드폰을 켜서 은비회 단톡방을 다시 엽니다. 읽지 않은 메시지 12개. 여전히 여행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정은은 채팅방을 보다가 과거 사진첩을 엽니다. 2년 전 사진. 은비회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 그때만 해도 정은도 사진 안에 있었습니다. 6명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하지만 이제는 정은은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내가 그들에게서 멀어진 게. 하지만 정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어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며칠 후 11월 둘째 주가 다가옵니다. 친구들의 여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요일 오후, 정은은 카페에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은비의 단톡방. 정은은 핸드폰을 확인합니다. 미란의 메시지. 애들아, 큰일 났어. 방금 리조트에서 전화 왔는데 갑자기 예약 취소됐대. 뭐? 헐, 왜? 미란이 계속 메시지를 보냅니다. 시설 보수 공사 때문에 영업 중단이래. 보일러 터지는 사고가 났다나 뭐라나? 암튼 완전 취소됐대. 어떡해? 그럼 여행 못 가는 거야? 아니, 지금 다른 데 알아보는 중이야. 잠깐만.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10분 후, 미란이 다시 메시지를 보냅니다. 애들아, 진짜 큰일이야. 강원도 일대 리조트. 전부 예약 꽉 찼대. 11월 단풍 시즌이라 그런가 봐. 헐. 그럼 어떡해? 다른 지역은 어때? 경기도나 충청도는? 거기도 알아봤는데 다 만석이야. 진짜 최악이야. 이번 여행 진짜 기대했는데. 친구들의 불평과 한숨이 채팅방을 가득 채웁니다. 에휴, 옷도 다 샀는데. 나 수영복도 샀는데 어떡해. 진짜 짜증나네. 미란이 화가 난 듯 여러 곳에 전화를 돌립니다. 하지만 11월 단풍 시즌 어디든 숙소는 만석입니다. 정은은 그 대화를 조용히 지켜봅니다. 카페 카운터에 서서 핸드폰 화면을 보며 정은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곧 그 생각을 지웁니다. 아니야. 저번에도 무시당했잖아. 내가 아는 곳이 펜션 같다고, 촌스럽다고 그렇게 무시했잖아.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은은 다시 핸드폰을 듭니다. 그래도 친구들이잖아. 40년을 함께한 친구들. 나를 무시했어도, 나를 배제했어도 그래도 친구는 친구니까.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은은 용기를 냅니다. 정은의 메시지. 혹시 대안이 필요하면 내가 아는 곳이 있어. 강원도 근처인데 조용하고 좋은 곳이야. 11월 둘째 주도 예약 가능해. 전송. 정은은 전송 버튼을 누르고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채팅방이 잠시 조용해집니다. 1분, 2분, 3분. 아무도 답장하지 않습니다. 정은은 불안해집니다. 역시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나. 그때 미란의 답장이 옵니다. 미란의 메시지. 정은아, 고마운데. 내가 아는 곳이 어디야? 저번에 소개해준 그 펜션? 정은이 답장합니다. 아니, 다른 곳이야. 일단 사진 보내줄게. 정은은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 몇 장을 전송합니다. 푸른 숲이 펼쳐진 전경. 아늑한 목조 건물. 프라이빗한 휴양 공간. 미란의 답장. 정은아, 이거 그냥 시골 펜션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 고급 리조트 있잖아. 스파도 있고 온천도 있고 그런 거. 미안하지만 우린 좀 더 찾아볼게. 다른 친구들의 메시지도 이어집니다. 정은아, 도와주려는 마음은 고마운데. 근데 있잖아, 우린 좀 제대로 쉬고 싶거든. 시설 좋은 곳 말이야. 맞아. 정은이 소개해준 곳은 좀 너무 소박한 것 같아. 우리 좀 더 알아보자. 정은은 그 메시지들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짧게 답합니다. 응, 알았어.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놓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래.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뭘 안다고 그랬겠어. 나는 그냥 시골 카페 사장일 뿐이니까. 하지만 정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만약 정말로 다른 곳을 못 구하면 결국 내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그때를 위해 준비는 해두자. 그날 저녁
카페 문을 닫고 정은은 혼자 차를 몰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시골 길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듭니다. 점점 좁아지는 길, 양옆으로 울창한 숲. 30분을 달려 정은의 차가 도착한 곳. 커다란 나무 간판. 청운숲치유센터. 국가산림청 인증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 드넓은 숲길을 따라 올라가면 고요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펼쳐집니다. 30만 평의 사유림. 푸른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맑은 공기가 폐를 채우고 새들의 지저귀이 들립니다. 그 깊은 숲속에 웅장한 목조 건물이 서 있습니다. 한옥과 현대식이 조화를 이룬 건축. 정갈하게 정돈된 정원. 멀리 보이는 프라이빗 숲길. 이곳은 청운숲치유센터. 정은의 부모님이 물려준 땅에 10년 전 정은이 직접 설립한 곳입니다. 지역자치단체 산림청과 협력하여 국가인증 산림치유센터로 등록했고 현재 전국에서 손꼽히는 프리미엄 치유 공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예약이 6개월 이상 밀려 있고 1박에 200만 원이 넘는 프로그램도 순식간에 마감됩니다. 세계 요리대회 금상 수상 경력의 셰프가 자연식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심리치유 전문가, 산림치유사, 명상 전문가들이 상주하며 맞춤형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정은은 이곳의 운영위원이자 공동 설립자입니다. 하지만 정은은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과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정은은 언제나 믿었습니다. 진짜 가치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온다. 명품을 입고 SNS에 자랑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가치가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가치라고 정은은 믿었습니다. 정은은 센터의 운영 사무실에 들어섭니다. 넓은 사무실. 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정은이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어서며 인사합니다. 위원님 오셨어요? 정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혹시 11월 둘째 주에 비어있는 프로그램 있어?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답합니다. 그 주는 이미 예약이 꽉 찼는데요. 어동, 비동, 시동 전부 만석입니다. 특별히 필요하신 건가요? 정은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VIP 공간은 어때? 직원이 놀라며 답합니다. VIP 공간이요? 그건 특별한 경우에만 여는 곳인데요. 알아. 그래도 준비해줘. 친구들이 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VIP 공간 D동을 준비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할까요? 최고 등급으로 숲길 명상, 아로마 테라피, 프라이빗 온천, 셰프 특선 코스. 모든 프로그램 풀로 구성해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은은 사무실을 나와 센터 숲길을 천천히 걷습니다. 밤이지만 은은한 조명이 길을 밝힙니다. 정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두고 싶어. 만약 온다면 최선을 다해 맞이하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 정은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총총히 빛납니다. 나를 무시한 친구들이지만 그래도 40년 우정이니까.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용한 사람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다음 날 은비회 단톡방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다른 숙소를 알아보지만 어디든 만석입니다. 제주도는 어때? 거기도 만석이야. 그럼 부산은? 부산도 안 돼. 미란이 짜증 섞인 메시지를 보냅니다. 진짜 미치겠네. 이번 여행 완전 기대했는데 이렇게 취소되는 거야? 그때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럼 정은이가 소개해준 곳은 어때? 미란이 즉시 답합니다. 에이, 거기는 좀 뭐? 있잖아, 시골 펜션 같은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수준이 아니야. 영희가 거듭니다.
맞아. 우리 프리미엄 리조트 가려고 했는데 펜션은 좀. 하지만 경숙이 말합니다. 그래도 안 가는 것보단 나은 거 아니야? 일단 연락이나 해보자. 사진 다시 보니까 나쁘지 않던데. 혜자도 동의합니다. 맞아. 우리 옷도 다 샀는데 이대로 취소하긴 아깝잖아. 미란이 마지못해 답합니다. 에휴 알았어. 정은이한테 연락이나 해볼게. 오후 3시. 정은은 카페에서 손님에게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핸드폰이 울립니다. 미란입니다. 정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정은아, 나 미란이야. 미란의 목소리가 여전히 거만합니다. 응, 무슨 일이야? 있잖아. 우리가 다른 데를 못 구해서 그러는데 미란이 말을 잠시 멈춥니다. 내가 소개해준 그곳. 아직 예약 가능해? 정은은 예상했던 전화입니다. 정은이 차분하게 답합니다. 응, 가능해. 언제 올 거야? 11월 둘째 주 금요일. 2박 3일로. 알았어. 몇 명이야? 5명. 나 수진, 영희, 경숙, 혜자. 정은은 잠시 침묵합니다. 자신은 빠져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정은이 조용히 답합니다. 알았어. 준비해 둘게. 근데 있잖아, 정은아, 미란의 목소리가 더욱 거만해집니다. 시설은 괜찮은 거 맞지? 우리 좀 까다로워서. 온천이나 스파 같은 거 있어? 그리고 식사는 어때? 설마 집밥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지? 정은은 깊게 숨을 들이쉽니다. 참자. 조금만 참자. 정은이 답합니다. 걱정 마. 시설은 충분히 좋아. 온천도 있고 식사도 전문 셰프가 준비해. 모든 게 만족스러울 거야. 그래? 그럼 다행이네. 근데 가격은 얼마야? 친구들이니까. 특별 가격으로 할게. 1인당 50만 원. 50만 원? 좀 비싼데. 우리 원래 80만 원짜리 예약했었는데 그것보다 싸니까 뭐. 그래, 알았어. 미란이 계속 말합니다. 근데 정은아, 혹시 거기 와이파이는 되지? 우리 SNS 올려야 되거든. 그리고 침대는 괜찮아? 너무 딱딱하거나 그러면 안 돼. 나 허리 안 좋거든. 정은은 참고 또 참습니다. 다 괜찮아. 걱정 마. 그래, 그럼 금요일에 갈게. 주소 문자로 보내줘. 알았어. 전화가 끊깁니다. 정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한숨을 쉽니다. 50만 원이 비싸다고. 원래 1인당 200만 원인데. 하지만 정은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곧 알게 될 거야. 자신들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정은은 즉시 센터에 연락합니다. 친구들이 금요일에 온대. VIP 프로그램으로 준비해줘. 최고 등급으로. 직원이 답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VIP D동 5명 2박 3일 풀 프로그램. 셰프님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마워. 최선을 다해 준비해줘. 네, 위원님. 저희가 최고의 서비스로 준비하겠습니다. 정은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 친구들이 오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나를 무시했던 그들이, 나를 촌스럽다고 했던 그들이 그날 깨닫게 될 거야.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조용한 사람에게도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는 걸. 정은은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반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금요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미란, 수진, 영희, 경숙, 혜자. 5명의 친구들이 미란의 SUV에 타고 출발합니다. 고급 자동차, 가죽 시트, 최신 내비게이션. 뒷좌석에는 여행 가방들이 가득합니다. 명품 가방, 새로 산 옷들. 차가 출발하고 친구들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미란이 운전하며 말합니다. 진짜 이번 여행 기대 안 하고 가는 거야. 정은이가 소개한 곳이라는데 시골 펜션일 게 뭐 뻔하잖아.
수진이 맞장구 칩니다. 그니까 온천이 있다는데 제대로 된 온천일지 모르겠어. 영희도 거듭니다. 식사도 걱정이야. 전문 셰프라는데 설마 동네 식당 아줌마 데려다 놓은 거 아니야? 친구들이 웃습니다. 차 안의 분위기는 정은에 대한 무시로 가득합니다. 경숙이 말합니다. 정은이 좀 불쌍하긴 해. 시골에서 카페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 혜자가 답합니다. 맞아. 우리는 그래도 편하게 사는데 정은이는 참 고생하는 것 같아. 미란이 말합니다. 그니까. 그래서 내가 이번 여행에서 빼려고 했잖아. 정은이한테 부담될까봐. 50만 원도 정은이한테는 큰 돈일 텐데. 친구들은 자신들이 배려하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무시였습니다. 정은을 불쌍하게 여기고 정은을 동정하고 정은을 자신들보다 낮게 보는 것. 그것이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 30분을 달려 차는 점점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도시를 벗어나고 고속도로를 빠져나가고 국도로 지방도로 점점 좁아지는 길. 양옆으로 울창한 숲이 펼쳐집니다. 영희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진짜 깊은 산속인데? 랩이 제대로 된 거 맞아? 미란이 답합니다. 정은이가 보낸 주소가 맞는데 좀 더 가봐야겠어. 차는 계속 올라갑니다. 10분, 20분.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혹시 우리 잘못 온 거 아니야? 이런 깊은 산속에 리조트가 있을 리 없잖아. 그때 앞쪽에 큰 나무 간판이 보입니다. 청운숲치유센터. 국가산림청 인증. 프리미엄 산림치유 공간. 미란이 차를 세웁니다. 여기인가 봐. 차에서 내린 친구들.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간판을 지나 드넓은 숲길이 펼쳐집니다. 정갈하게 다듬어진 돌길. 양옆으로 늘어선 소나무. 은은한 조명이 길을 밝힙니다. 차는 천천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차장에 도착합니다. 주차장도 고급스럽습니다. 깔끔한 아스팔트. 구획 정리된 주차 공간. 각 구역마다 번호판과 조명. 친구들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봅니다. 수진이 놀라며 말합니다. 와, 여기 생각보다 좋은데? 영희도 동의합니다. 응, 나도 그냥 시골 펜션인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그때 멀리서 한 명의 직원이 다가옵니다.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안녕하세요. 은비회 일행분들이시죠? 미란이 놀라며 답합니다. 네, 맞는데요. 어서 오세요. 정은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특별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단어에 친구들이 서로를 쳐다봅니다. 경숙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위원님? 정은이가 위원이라고? 직원은 친구들을 안내하며 계속 설명합니다. 저희 청운숲치유센터는 국가산림청 인증 1등급 시설입니다. 30만 평의 사유림에 프리미엄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말없이 따라갑니다. 돌길을 따라 걷다 보니 웅장한 목조 건물이 나타납니다. 건물 입구로 들어서자 친구들의 입이 벌어집니다. 천장이 5m가 넘는 로비. 고급스러운 목재 인테리어. 천장까지 이어진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숲의 전경. 은은한 조명. 은은한 아로마 향. 조용히 흐르는 클래식 음악.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헐, 여기 완전 대박인데? 영희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거 우리가 예약하려던 강원도 리조트보다 훨씬 좋은 거 아니야?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시골 펜션이라고 무시했던 그곳이 이토록 고급스러운 공간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습니다. 직원이 친구들에게 안내 책자를 건넵니다. 여기 저희 센터 소개 자료입니다. 천천히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친구들은 책자를 펼칩니다. 청운숲치유센터. 부지 30만 평 사유림.
인증 국가 산림청 인증 1등급. 프로그램 전문 산림치유사 상주. 레스토랑 세계 요리대회 금상수상 셰프 운영. 치유심리 치유 전문가 상주. 시설 프라이빗 온천, 아로마 테라피실, 명상실, 요가 스튜디오. 예약 6개월 이상 대기. 경숙이 책자를 보며 놀라서 말합니다. 6개월 예약 대기? 여기 그 정도로 유명한 곳이야? 혜자도 놀랍니다. 세계 요리대회 금상수상 셰프? 진짜? 그때 복도 저편에서 정은이 걸어옵니다. 수수한 린넨 셔츠에 편안한 베이지색 바지. 화려하지 않지만 그 차분한 걸음걸이와 미소에서 어딘가 다른 품격이 느껴집니다. 정은이 친구들을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잘 왔어.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친구들은 정은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짓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정은, 촌스럽다고 했던 정은, 불쌍하다고 동정했던 정은, 그 정은이 이런 곳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은아,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야? 정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내가 여기 운영위원이야.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땅에 10년 전에 만든 곳이야.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듯 묻습니다. 운영위원? 그럼 내가 여기 주인이라는 거야? 정은이 답합니다. 공동 설립자이자 운영위원이야. 지역자치단체 산림청과 협력해서 만든 곳이거든. 국가 인증도 받고 지금은 전국에서 손꼽히는 치유센터가 됐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은아, 우리 몰랐어. 내가 이런 곳을 운영하는지. 정은이 조용히 웃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자랑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냥 내 일을 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었어. 친구들은 말을 잇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정은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시골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가난한 친구. 그렇게 생각했던 정은이 사실은 30만 평 땅의 주인이자 프리미엄 센터의 운영자였다는 사실. 그 충격이 친구들을 압도합니다. 정은이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들어가서 짐 풀고 프로그램 설명 들어볼래? 식사 시간까지 1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그동안 방 좀 둘러보고 쉬어. 직원이 친구들을 안내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친구들은 정은을 한 번 더 쳐다보고 직원을 따라갑니다. 직원이 안내하는 곳은 VIP 전용 D동. 일반 구역과 분리된 완전히 프라이빗한 공간. 각 방마다 독립된 온천이 있고 넓은 테라스가 있으며 최고급 침구와 가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방에 들어서며 감탄합니다. 와, 이거 진짜 호텔보다 좋은데? 침대는 킹사이즈. 고급 린넨 침구. 창밖으로 보이는 숲 전경. 독립된 욕실과 프라이빗 온천. 영희도 자신의 방에서 소리칩니다. 여기 진짜 대박이야. 온천 완전 좋은데? 친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짐을 풀며 복잡한 심경에 빠집니다. 정은을 무시했던 자신들. 정은을 동정했던 자신들. 정은을 사진에서 빼버렸던 자신들. 그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합니다. 점심시간. 친구들은 프라이빗 다이닝 룸으로 안내됩니다. 한옥 스타일의 개인 식당.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정원. 바닥에 설치된 온돌. 테이블에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은이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식사는 저희 셰프님이 특별히 준비하셨어. 세계 요리대회 금상 수상자시고 자연식 전문가셔. 그때 셰프가 직접 나와 인사합니다. 흰색 셰프복을 입은 40대 남성.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을 위해 7코스 자연식 메뉴를 준비했습니다. 모두 저희 센터 주변에서 재배한 유기농 재료만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코스가 나옵니다. 숲속 채소 샐러드. 20가지가 넘는 채소와 허브. 발사믹 드레싱. 보기만 해도 예술 작품 같습니다. 친구들은 포크를 들고 조심스럽게 맛을 봅니다.
수진이 눈을 크게 뜹니다. 와, 이거 진짜 맛있는데? 영희도 놀랍니다. 채소만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 두 번째 코스. 송이버섯 수프. 세 번째 코스. 산나물 리조또. 네 번째 코스. 된장 소스를 곁들인 구운 생선. 다섯 번째 코스. 한우 스테이크와 제철 채소. 여섯 번째 코스. 오미자 셔벗. 일곱 번째 코스. 전통차와 수제 디저트. 친구들은 코스가 나올 때마다 감탄을 멈추지 못합니다. 경숙이 말합니다. 이거 진짜 강남 미슐랭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는데? 혜자도 동의합니다. 맞아. 그리고 재료가 너무 신선해. 이런 자연식은 처음 먹어봐.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음식을 먹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충격이 뒤섞여 있습니다. 식사 후 오후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먼저 전문 산림치유사와 함께하는 숲길 명상. 친구들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숲길로 향합니다. 산림치유사가 설명합니다. 오늘 걸으실 길은 2km 정도의 평탄한 길입니다. 천천히 호흡에 집중하며 걸으세요. 나무를 만지고 향기를 맡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친구들은 천천히 걷기 시작합니다. 울창한 숲,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도시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고요함과 평화. 수지는 걸으며 눈물이 납니다.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흐릅니다. 영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속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했는지 깨닫게 됩니다. 저녁에는 개인 맞춤형 아로마 테라피 전문 치료사가 각자에게 맞는 에센셜 오일을 선택하여 마사지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 프라이빗 온천 시간. 각자의 방에 있는 개인 온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친구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깁니다. 미라는 온천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쏟아집니다. 미라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대체 뭘 한 거지? 정은이를 무시하고 정은이를 동정하고 정은이를 사진에서 빼버리고 정은이를 여행에서 제외시키고 나는 내가 정은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강남에 살고 명품을 입고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지만 지금 보니 촌스러운 건 정은이가 아니라 나였어. 진짜 가치를 모르고 겉모습만 보는 내가 진짜 촌스러운 사람이었어. 밤 9시. 친구들은 정은의 초대로 특별한 공간으로 향합니다. 센터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별빛 전망대. 전망대에 도착하자 정은이 친구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친구들은 말을 잃습니다. 360도로 펼쳐진 밤하늘. 쏟아지는 별들. 은하수까지 보입니다.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세상에 이런 별을 처음 봐. 정은이 친구들과 함께 벤치에 앉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별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때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정은아. 수진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은아,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해. 우리가 너를 너무 몰랐어. 내가 시골에 산다고, 내가 명품을 입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를 무시했어. 너를 동정했고, 너를 불쌍하게 여겼어. 하지만 지금 보니 불쌍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였어. 진짜 가치를 모르는 우리가 더 불쌍했어. 수진이 눈물을 흘립니다. 영희도 고개를 떨구며 말합니다. 나도 미안해, 정은아. 나도 너를 쉽게 판단했어. 내가 조용하다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를 가볍게 봤어. 경숙과 혜자도 하나둘 사과합니다. 정은아, 정말 미안해. 마지막으로 미란이 입을 엽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정은아.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나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할게. 나는 내가 시골에서 카페만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너를 무시했어.
사진 찍을 때 내 옷이 촌스럽다고 했고 사진에서 뺐어. 여행 갈 때 내가 부담될 거라며 참여시키지 않았어. 나는 내가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했어. 미란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립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촌스러운 건 내가 아니라 나였어. 내 삶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겉모습만으로 판단한 나 자신이 정말 부끄러워. 나는 강남에 살고 명품을 입고 돈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진짜 우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내가 가진 이 숲, 내가 만든 이 공간, 내가 지켜온 이 삶, 그게 진짜 가치였어. 정은아, 정말 미안해.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정은은 조용히 미란을 바라봅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정은이 입을 엽니다. 미란아. 정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단합니다. 내가 나를 무시했다고 내 삶이 작아지는 건 아니야.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야. 명품을 입지 않아도 SNS에 자랑하지 않아도 조용히 내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지켜왔어. 그게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나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아. 정은이 계속 말합니다. 하지만 미란아, 너희들한테 꼭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사람을 판단할 때 조심해야 해.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니까. 누군가가 조용하다고, 누군가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의 삶이 작은 건 아니야. 누군가의 삶은 내가 보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을 수 있어. 정은의 말에 친구들은 고개를 숙입니다. 미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웁니다. 40년 우정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별이 총총히 빛나는 밤, 친구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며 긴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에만 집착해왔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세상을 봐왔는지 그 모든 것이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춥니다. 친구들은 각자의 방에서 일어나 창밖의 숲을 바라봅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평화로운 아침. 아침 식사 후 친구들은 정은을 찾아갑니다. 정은은 센터 정원에서 꽃을 돌보고 있습니다. 정은을 보자 친구들이 다가갑니다. 수진이 먼저 말합니다. 정은아, 어젯밤에 한 말 진심이었어. 나 정말 미안해. 나도 너를 쉽게 판단했어. 내가 도시를 떠났다고, 내가 화려한 삶을 살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를 덜 중요하게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보니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 영희도 말합니다. 나도 똑같아, 정은아. 내가 조용하다고, 내가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너를 가볍게 봤어. 하지만 내 조용함 뒤에는 이렇게 놀라운 세계가 있었어. 정말 미안해. 경숙과 혜자도 하나하나 진심을 담아 사과합니다. 정은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이번엔 제대로. 서로를 존중하면서 정은은 친구들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습니다. 정은이 조용히 웃으며 말합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그게 진짜 친구 관계 아니겠어? 우리 40년을 함께 했잖아.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이제는 제대로 된 우정을 만들어가자. 그 말에 친구들이 하나둘 정은을 껴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 진심 어린 포옹, 40년 우정 속에 생긴 균열이 이제야 조금씩 아물기 시작합니다. 오전 프로그램은 요가와 명상, 전문 강사와 함께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 친구들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점심시간. 오늘 메뉴는 전통 한식 코스, 제철 나물, 된장찌개, 정갈하게 차려진 밥상. 친구들은 옛날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게 식사합니다. 미란이 말합니다. 정은아, 이 된장 진짜 맛있다. 어디서 구했어? 정은이 웃으며 답합니다. 우리 센터에서 직접 담근 거야. 3년 묵은 된장이야.
와, 진짜 다르네. 오후는 자유시간. 친구들은 각자 원하는 활동을 합니다. 어떤 이는 숲길을 산책하고, 어떤 이는 독서를 하고, 어떤 이는 온천에서 쉽니다. 저녁. 정은이 친구들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센터 야외 공간. 모닥불을 피우고 그 주변에 의자를 놓습니다. 친구들이 모여 앉습니다. 모닥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오릅니다. 하늘에는 별이 쏟아집니다. 친구들은 모닥불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화를 나눕니다. 미란이 먼저 말합니다. 정은아, 너 정말 멋진 삶을 살고 있구나. 나는 강남에 살고 명품 입고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진짜 풍요로운 건 이런 거였어. 내가 가진 이 숲, 이 평화, 이 품격. 내가 가진 명품 가방, 고급 아파트,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정은이 조용히 답합니다. 미란아, 내 삶도 소중해. 다만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는 거지. 중요한 건 누가 더 위인지가 아니라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야. 내가 사는 방식도 가치 있고 내가 사는 방식도 가치 있어. 다만 서로 다를 뿐이야. 경숙이 말합니다. 맞아.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를 제대로 보자. 겉모습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혜자도 동의합니다. 그래. 그게 진짜 우정이지. 친구들은 모닥불 앞에서 옛날 추억을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20대의 청춘, 결혼과 출산,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40년의 세월이 모닥불 앞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웃음과 눈물이 함께 흐릅니다. 수진이 말합니다. 우리 참 오래 함께했네. 40년이나. 영희가 답합니다. 그래. 40년 우정. 쉽지 않은 거잖아. 이번에 우리 거의 잃을 뻔했어.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 내가 너무 오만했어.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정은이 친구들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자. 여기서든 도시에서든 어디서든.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거니까.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정은아. 앞으로 자주 올게. 나도 정은이 카페에 놀러 갈게. 우리 진짜 친구로 다시 시작하자.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 별이 빛나는 밤하늘. 진심 어린 대화. 40년 우정 속에 생긴 균열이 이제야 완전히 아물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일요일 아침. 친구들은 짐을 싸고 체크아웃 준비를 합니다. 정은이 친구들을 배웅하러 현관으로 나옵니다. 친구들은 정은을 하나하나 껴안으며 작별 인사를 합니다. 정은아, 정말 고마웠어. 너 덕분에 진짜 힐링했어. 다음에 또 올게. 미란이 마지막으로 정은을 껴안습니다. 정은아, 이번 여행 내 인생에서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 같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했어. 정은이 웃으며 답합니다. 이제 괜찮아. 조심히 들어가. 친구들은 차에 타고 센터를 떠납니다. 정은은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조용히 바라봅니다. 차가 멀어지고 다시 고요함이 찾아옵니다. 친구들이 떠난 후 정은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센터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회의하고 다음 프로그램을 점검합니다. 그리고 저녁, 정은은 혼자 센터 숲길을 걷습니다. 석양이 숲 사이로 비춥니다. 나뭇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깁니다. 정은은 천천히 걸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으로 판단하려 해. 어디에 사는지, 무엇을 입는지, 얼마를 버는지.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야. 나는 명품을 입지 않아도, 도시에 살지 않아도 내 삶을 당당하게 살았어. 묵묵히, 성실하게, 내 방식대로. 그것만으로 충분해. 정은은 숲길 끝에 서서 멀리 펼쳐진 산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하늘이 붉게 물듭니다. 정은이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이번 일로 친구들이 배웠으면 좋겠어. 사람을 판단하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것.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가치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온다는 것. 정은은 자신의 카페로 돌아옵니다. 작고 아담한 카페 숲길. 문을 열고 들어서니 여전히 커피 향이 그윽합니다. 정은은 조용히 커피를 내립니다.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은비의 단톡방. 미란의 메시지. 애들아, 집에 잘 도착했어? 나 아직도 여운이 남아있어. 정은아, 정말 고마웠어. 다음에 또 가고 싶어. 수진의 메시지. 나도 진짜 좋았어. 정은아, 사랑해. 친구들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정은은 메시지를 보며 조용히 웃습니다. 누군가를 얕보는 사람, 그 사람이 잃는 건 상대가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조용히 자신을 지켜온 이들이 언젠가 진짜 빛이 됩니다. 겉모습이 화려하다고 그 사람의 삶이 풍요로운 건 아닙니다. 진짜 품격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것에서 나옵니다. 정은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석양이 지고 하루가 저뭅니다. 정은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립니다. 나는 오늘도 내 삶을 살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하게. 인생의 품격은 타인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진짜 품격입니다. 세상은 때로 당신을 무시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그 무시로 인해 줄어들지 않습니다. 묵묵히 당신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언젠가 세상이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조용히 미소 지을 것입니다. 나는 처음부터 여기 있었어. 밤이 깊어갑니다. 정은의 카페에 불이 꺼집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옵니다. 사람의 가치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지켜온 삶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당신이 지켜온 그 모든 시간이 당신의 진짜 가치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삶을 응원합니다.